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물리학원 해설을 맡은 이충고등학교 이경환입니다. 먼저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난이도 자체는 평이한 것 같은데 특이한 유형의 문제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량 충격량 관계나 아니면 운동량 보존 혹은 연력학 이쪽 파트 문제들이 뭔가 기존에 나오지 않던 그런 특이한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뭔가 좀 개념만 확인하지 말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도 한번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3학년 친구들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 기출들이나 뭐 EBS 연계 교재들을 풀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답률 순서대로 오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15문제 정도만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45%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입자 ABC의 속력과 그리고 물질파 파장을 표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 물질파 파장 같은 경우는 운동량에 반비례하고 플랑크 상수에 이제 운동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써보면 A, B, C의 각각 물질파 파장이 나와 있으니까 E 람다 제로는 MA, A의 질량의 V 제로분의 H, 그리고 B도 똑같이 나타내보면 MB의 그리고 EV 제로분의 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맞추고 싶은데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람다 제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MC 곱하기 EV 제로분의 H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2배라면 여기가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각각을 다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물질파 파장이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질량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MA와 두 배가 아니고, 그죠? 얘를 2배를 하고 여기도 2분의 1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MA는 MC는 EMB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기억이 맞죠, 그죠? 기억은 맞고, 니은 운동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냐고 했는데 B의 운동량 크기와 C의 운동량 크기를 보면은 지금 B의 운동량 크기는 PB는 MB의 2V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C의 운동량 크기 PC는 MC의 2V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서로 질량이 같지 않다 보니까 B가 같지 않죠, 그죠? 운동량의 크기는 C가 더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2배냐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C랑 A의 질량은 똑같은데 속력이 2배가 차이가 나니까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4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7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랑 회로를 같이 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A와 E야. 그리고 직류 전원 저항 스위치 S로 회로를 구성을 했다. 그 다음에 S를 단자 A에 연결하면 2개의 LED, 그리고 B에 연결하면 5개의 LED에서 빛이 방출이 된다고 하니까 5개 연결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쪽이 플러스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전류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양 갈래로 이렇게 분기점에서 나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이 PN, PN, PN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을 것이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PN, PN 이렇게 되면 전류가 다 흐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 S를 A에 연결했을 때 A의 P형 반도체에 있는 양봉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를 A에다 연결하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만 흐를 거니까 A에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양공은 PN 접하면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니은 S를 B에 연결하면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다 빛이 방출되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 걸리고, 그리고 X는 P형 반도체이냐? 라고 하는데 X는 N형 반도체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8번입니다. 그림 가는 시간이 0일 때 매질 1, 2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가의 x는 3m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했으니까, 우선은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우리가 파장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람다 1은 4m, 그리고 람다 2는 2라고 하고요. 2는 2m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 그래프에서 지금 변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다시 같은 변이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2초가 걸렸으니까 주기가 2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람다 1이고, 그럼 1번 매질에서의 속력은 한 주기 동안 한 파장을 진행하니까 2m/s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질에서의 속력은 역시 한 주기 동안 한 파장을 진행하니까 1m/s인 거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 2에서 파동의 속력은 1m/s에 나왔고, 그리고 D는 파동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x가 3m인 지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얘가 0.5초 뒤에 혹은 0.5초 뒤에 변이가 이제 마루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매질 1에서는 속력이 2m/s인데 0.5초 뒤에 얘가 변이가 높아지는, 그러면 만약에 이 마루가 0.5초 뒤에 1m만큼 이동하면 0.5초 후에 1m만큼 이동하면 마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파동은 마이너스 x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은 틀렸죠, 그죠? 니은은 틀렸다. 그리고 x가 5m에서 파동의 변이가 2초일 때가 2.5초일 때보다 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x가 5m일 때는 지금 마루인 상태인데, 그죠? 만약에 2초일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초 뒤에는 얘가 지금 벌써 마루인데 주기가 2초니까 2초 뒤에 당연히 마루겠죠, 그죠? 마루일 때가 그거보다 마루가 아닐 때보다는 당연히 변이가 클 테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9번인데 오답률이 67.2%로 지금 14번과 같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물체가 점 A에서 D를 지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A와 B, B와 C, 그리고 C와 D 사이의 거리는 각각 L, X, 3L이다. 그리고 물체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A에서 B까지와 C에서 D까지가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걸린 시간을 T, 여기 걸린 시간을 T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A에서 V였고, 그죠? 그러면 B일 때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가속도를 A라고 하면은 B에서는 V 플러스 AT의 속력으로 지날 것이고, 그리고 C점에서는 걸린 시간을 모르니까 이때 뭐 라지 T 이런 식으로 라지 T라고 둔다면 이때는 V 플러스 A에 스몰 t 플러스 라지 t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D점에서는 마찬가지로 V 플러스 A에 2t 플러스 라지 t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A, B 구간과 C, D 구간에서 걸린 시간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을 이용해서 2분의 1에 먼저 A에서 B 구간 2V 플러스 AT 이렇게 하면 AB 구간에서 평균 속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평균 속력으로 시간만큼 갔더니 그때 걸린 거리가 L이었고 간 거리가 그리고 C에서 D 구간도 2분의 1에 C에서 D 구간 2V 플러스 3AT 플러스 A의 라지 T가 얘가 이제 3L이 되니까 요거 식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 식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라지 AT가 2V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2V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 D에서의 속력이 4V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4V가 나와야 되니까 V 플러스 EAT 플러스 A 라지 T가 4V니까 근데 A 라지 T가 우리가 2V인 걸 알고 있으니 EAT가 V인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A 스몰 t가 2분의 1 V라는 사실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A점에서 V, B점에서 2분의 3 V, 그리고 C점에서는 2분의 7 V, 그리고 D점에서는 4V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X가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우리가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알고 가속도 알고 그 사이에 이동한 변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약간 옆에서 한번 써보면 AB 구간에서 4분의 9V 제곱 빼기 V 제곱은 2A의 X 이렇게 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 구간은 4분의 49 V 제곱 빼기 4분의 9 V 제곱은 2A의 여기가 X죠. 그죠? 여기가 X고 여기는 L 이렇게 되겠죠. L 이런 식으로 하면은 X를 연립을 해서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연립을 하면은 얘는 4분의 5V 제곱이고 4분의 40V 제곱이니까 8배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X가 8L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10번인데 이번에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의 관성계에 대해 동일 직선 위에 있는 점 PQR은 정지해 있고 점광원 X가 있는 우주선이 0.5c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표는 사건 1, 2, 3, 4를 나타낸 것으로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이거 중요하죠. 그죠?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 1, 2가 동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3, 4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가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얘가 이 우주선 X가 P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부터 빛이 광속 C로 이렇게 지금 방출이 됐겠죠. 그러면 얘는 1사건과 2사건은 한 장소의 동시성에 의해서 이 우주선 X에 있는 관찰자가 보더라도 동시에 일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1과 2의 발생 순서는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된다. 동시에. 왜냐?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3사건과 4사건 같은 경우는 X가 Q의 위치에 도달하니까 그때 빛이 R에 도달을 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에서 R까지 관찰자가 봤을 때 이 거리가 광속으로 T시간만큼 달린 C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관찰자가 봤을 때 P에서 Q까지 요 거리가 우주선이 달려온 0.5CT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우주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저 멀리 있는 Q점과 R점이 저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얘네 이 두 점이 0.5C로 나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움직이건 말건 광속은 C로 일정하니까 빛이 가는 동안 이 거리가 나한테 다가온다면 당연히 빛이 먼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위치와 Q가
내 위치로 이렇게 오는 그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사건 4가 빛이 R점에 먼저 도달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Q점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게 살짝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11번 문제가 운동량 충격량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근데 오답률이 48.5% 정도의 그런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용수철을 압축시킨 채로 정지해 있던 물체 A와 D를 0초일 때 가만히 놓았더니 용수철과 분리된 BC가 충돌하여 정지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체 4개가 처음에 다 같이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량의 합은 0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얘네를 분리시키니까 B와 C는 충돌하고 정지했고 A와 D는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운동을 했는데 어쨌든 다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겠죠, 그죠? 분리 전후에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 용수철과 분리된 후 A와 D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그렇죠. 크기는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D가 이쪽으로 P라면 A는 반대 방향으로 P가 되어야 운동량의 합이 벡터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FA에서와 FD에서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FA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A가 받는 평균 힘을 A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평균이라고 표시를 해본다면 이 평균만큼 이 평균으로 2t만큼의 시간 동안 충격량을 받았겠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바뀌니까 얘가 정지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곧 운동량이 되겠죠. 그런데 A와 B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 얘네 둘이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량의 합은 0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B도 마찬가지로 B의 운동량이 FA 평균의 T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C와 D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대신 시간이 3t라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C는 왼쪽으로 FD 평균의 3t 이렇게 될 것이고 D도 마찬가지로 FD 평균의 3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얘네 둘이가 부딪혀서 정지를 했죠, 그죠? 그리고 운동량이 D의 운동량과 A의 운동량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의 평균에 곱하기 2t라는 시간은 D가 받은 힘의 평균의 3t라는 시간과 똑같겠죠, 그죠? 그런데 얘네 이 B와 C를 보시면 B와 C가 운동량을 서로 뭐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돌 후에 정지한 걸로 보아서 충돌 후에 정지했단 말은 운동량의 합이 0이고 그러면 충돌 전에도 이 B와 C가 하나의 개였을 때 충돌 전에도 운동량의 합이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이 뭐와 똑같아야 되냐? 바로 이 FBC가 받는 FBC의 평균이 받는 T만큼의 그 충격량과 똑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얘네가 충돌 전후, 분리 전후에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FA에서와 FD에서가 얘가 말하는 게 시간축과 힘이 이루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같다. 니은은 맞고 디귿 6t에서 7t 동안 FBC의 평균값은 FBC의 평균값 제가 평균이라고 표시했죠. 이 평균값은 0에서 2t 동안 FA의 평균값의 2배이다. 0에서 2t 동안 FA의 평균값의 2배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 시간을 t를 날리면 그죠? 이 값이 이 FA 값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은 정답은 5번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생각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기본 개념이 탄탄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뭔가 이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고 특히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다음은 임계각을 찾는 실험이다. 지금 보시면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입사할 때 임계각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는 A의 굴절률이 매질 A의 굴절률이 매질 B의 굴절률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자체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B와 C도 봤을 때 임계각이 50도라는 말은 B가 매질 C보다 굴절률이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실험 3은 이제 A와 C를 붙여놓고 임계각을 찾는 실험인데 이렇게 굴절률의 차이가 크면 그죠? 굴절률의 차이가 A와 B의 차이보다 A와 C의 차이가 더 큰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굴절률의 차이가 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임계각은 오히려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되느냐?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더 작아야 되니까 A와 B 사이의 임계각이 40도면 A와 C 사이는 40도보다 더 작아야겠죠. 그죠? 그럼 40도보다 더 작은 것은 1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굴절률 문제도 원래는 뭐 표를 주고 뭐 사인 입사각의 사인값과 굴절각의 사인값으로 뭐 비교를 하는 문제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유형이 많았는데 굉장히 풀기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3점 문제 치고는 난이도가 굉장히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13번. 오답률은 38%인데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지 잘 모르겠네요. 가와 나는 각각 고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와 에너지 준위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2, 3, 4 중 하나니까 2, 3, 4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전기적인 인력이 커서 에너지가 작다. 절대값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에서 A는 4가 아니라 A는 2죠. 니은 전자는 E2와 E3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특정한 궤도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보호 원자 모형의 설명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디귿 전자가 B에서 C로 전이할 때 3에서 4로 전이할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4 빼기 E3 이렇게 되겠죠. E4 네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세 번째 에너지 준위를 뺀 그것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찍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답률이 너무 높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14번 문제. 14번 문제가 오답률이 67.2%로 아까 전에 9번과 마찬가지로 오답률이 많이 높은데 아마 학생들이 아직 이런 유형을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푸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로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AD가 실 PQR로 연결이 돼서 정지에 있는데 A와 B의 질량은 EMM이고 C는 가속도의 크기가 C와 D의 질량은 같다. 그래서 C는 라지 M, D도 라지 M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얘 P를 끊었을 때 C는 가속도의 크기가 9분의 2G로 일정한 직선 운동을 하고 R이 D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장력이 9분의 10 mg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캐내야 되는데 식으로 쓰여 있지 않고 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의 문해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 상태로 정지해 있었다고 하니까 전체 R자 힘을 생각해 봤을 때 3mg 이쪽으로 이 물체들을 이쪽으로 가속시키려는 힘 3mg가 물체들을 이쪽으로 가속시키려는 힘과 똑같죠, 그죠? 그러면 C가 빗면에서 받는 힘을 FC라고 두고 D가 빗면에서 받는 힘을 FD라고 놓을 수 있겠죠. 질량이 같지만 빗면의 경사가 다르기 때문에 힘이 같은지 어쩐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FC 더하기 FD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P를 끊었을 때 C의 가속도의 크기가 9분의 2G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C만 9분의 2G냐 B랑 D도 다 9분의 2G겠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mg P를 끊었기 때문에 mg는 아니죠. P를 끊었으면 물체들이 이쪽으로 가속이 될 거니까 반대 방향을 기준으로 썼을 때 FC 더하기 FD 빼기 mg는 세 물체를 가속시키겠죠. small m 더하기 2 라지 m의 9분의 2 G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얘가 3mg라는 거를 우리가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3mg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2mg는 이거의 9분의 2g니까 그러면 스몰 m이 여기서 이 스몰 m이 4 라지 m이 4 스몰 m이면 여기 넣으면 9 스몰 m 9 없어지고 2 스몰 mg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지 m이 얘가 질량이 4 스몰 m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문장 나왔죠, 그죠? R이 D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9분의 10 mg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D의 입장에서 식을 써보면 D의 입장에서 D의 입장에서는 그죠? 이쪽으로 가속되니까 FD 마이너스 9분의 10 mg는 4m의 가속도가 9분의 2g죠, 그죠? 9분의 2g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FD가 9분의 8mg 더하기 9분의 10mg면 FD는 얘는 2mg, 얘는 2mg였고, 그죠? 그리고 얘는 그러면 mg가 되겠네요. 질량이 같지만 빗면의 경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힘이 같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R을 끊었을 때 D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R을 끊었으니까 작용하는 힘은 FD밖에 없겠죠. 그러면 2 small mg는 4 small m에다가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이렇게 하면은 가속도가 2분의 1g인 거를 바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오답률은 높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미 문제에서 힌트를 너무 친절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도르의 이 좌우의 힘이 평형을 이룬다는 조건과 그리고 끊었을 때 얼마로 가속을 하더라라는 조건 이 식 두 개로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답률이 높긴 했지만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고맙게 출제하신 분한테 고맙게 느끼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모습. 나는 점전화의 위치만 서로 바꿨다. 그런데 나에서 A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모두 0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C가 플러스 전화라고 생각하면은 전기력이 모두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C는 그러면 필경 C는 마이너스 전화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나에서 위치를 안 알려줬으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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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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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왼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우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친구는 C고, 그죠? 왼쪽은 A, B가 될 수도 있고, 뭐 B, A가 될 수도 있고, 요런 경우인데, 그러면 기억해서 C는 음전아이다, 맞죠? D는 전하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냐? C가 가운데 있으면서 전기력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와 B의 전하량이 서로 같겠죠. 전하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 맞고, D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첫 번째 경우로 봤을 때 이 A랑 B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B는 밀 거고 B는 그렇죠. B는 밀고 C는 잡아당기는데 그런데 그 합력이 0이어야 되니까 C는 4분의 Q의 전하량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거리가 1대 2니까 전하량의 B는 1대 4가 되면은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물어보면 얘는 Q 플러스 Q, 얘도 플러스 Q, 얘는 마이너스 4분의 Q 이렇게 되니까 전하량이 작은 친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B의 영향이 더 클 테니까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맞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요 전기력 합성 문제도 우리가 이때까지 기존에 봐왔던 기출이나 뭐 평가원 문제들과는 다르게 조금 좀 쉽게 출제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이 평면에 고정이 되어 있다. 근데 C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세기가 10I0인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ABC, P와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바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논리적인 구조를 따져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를 각각의 도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P와 Q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다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 도선 C에 의해서는 P점이나 Q점이나 모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으로 P는 ED분의 10I 제가 비례함수는 뺐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Q는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4D분의 10I 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방향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A랑 B는 전류의 방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A와 B를 한번 따져줘야 되는데 일단은 크기만 한번 써보면 P점까지는 2D분의 IA B는 D분의 IB 그리고 여기는 3D분의 IA 얘는 D분의 I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에 이게 눈에 들어오면 좋지만 아쉽게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P점을 만드는 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B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혹은 P랑 Q점은 B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방향이 반드시 반대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방향이 반드시 반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었다면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생겨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본다면 A는 P와 Q는 모두 A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같겠죠. 이해되나요?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방향이. 그러면 들어간다면 여기도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면은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 그리고 반대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정도 되는데 세트로 본다면
A 때문에 피해서 나오고 B 때문에 피해서 나오고 그리고 C 때문에 피해서 나오고 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죠? 요렇게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 되겠죠 그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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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장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방향이 다 같으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경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 상황이 성립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오고 요 경우 하나와 요 경우 하나와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공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2D분의 IA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나오니까 0이 됐다면 이번에 얘를 이제 얘를 방향을 바꿔서 했을 때 과연 0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얘는 크기가 더 작으니까 이 A가 P에 만드는 자기장보다 A가 Q에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가 더 작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더해줬을 때 0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경우를 한번 따져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만 한번 식으로 써본다면 제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나오는 거를 플러스,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한번 놓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그러면 마이너스 2D분의 IA 더하기 D분의 IB 더하기 2D분의 10I0가 0 이렇게 식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마이너스 3D분의 IA 마이너스 D분의 IB 그리고 나오기 4D분의 10I0 여기 이제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을 연립을 해보면 둘 다 6을 곱해서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IA D를 다 날리고 플러스 UIB는 5니까 마이너스 30I0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IA 마이너스 6IB는 얘는 이제 30I0에 마이너스 15I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5IA가 마이너스 45I0가 되니까 IA는 9I0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요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경우구나. 그럼 반대 경우는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 3D분의 IA보다 2D분의 IA가 더 크죠, 그죠? 2D분의 IA가 더 큰데, 만약에 요 경우일 때 자기장의 합이 0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3D분의 IA가 2D분의 IA보다 더 작은데, 근데 이때 0이 된다면, 그죠? 그러면 2D분의 IA 더 큰 친구한테 더 작은 같은 방향을 더해줬을 때 과연 이게 0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전기력 합성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40.5%였는데 이 자기장을 중첩하는 문제는 오답률이 57.6%로 학생들이 물론 전기력 합성이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지만 아직 이 자기장을 중첩하는 게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물리학을 문제를 푸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보도록 할게요. 17번 자기장 영역에서 도선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1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2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3영역은 그리고 2영역은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문제를 보니까 x가 3d를 지날 때 I0인 유도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플러스 y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이 영역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니까 그러면 이 도선이 3D까지 왔을 때 들어가는 자기장이 양이 많아지니까 유도 전류가 이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들어가면 안 되지 나와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 P가 D를 지날 때 전류의 세기가 이 I 제로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자기장의 변화가 B0만큼 생겼을 때 그때 I 제로가 흐르니까 그러면은 0에서 이 D로 들어갈 때 그때 이 자기장의 변화가 이제 B0만큼 아니죠. 처음에 이제 이미 2D까지 왔을 때는 더 이상 자기장의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들어간다면 2B만큼에 생겼을 때 I0니까 그죠? 그러면 0에서 이 D 영역으로 들어올 때 1 영역으로 들어올 때는 B0만큼 변하니까 2I0 더 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P가 X는 OD를 지날 때 OD를 이런 식으로 지날 때 이때는 더 이상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죠? 4D를 지난 시점으로부터 5D까지 왔을 때는 더 이상 내 몸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맞죠. D는 X가 7D를 지날 때 7D를 지날 때 전류의 방향이 Y로 흐르냐? X가 만약에 6D까지 왔다면 이미 이제 자기장이 완전히 자기장이 이제 자기 몸을 뚫고 들어가는 상황일 텐데 그런데 여기서 자기장이 없는 영역으로 나오게 된다면 방금 전까지 내 몸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근데 얘가 없어졌다면 더 들어가야지 하면서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면 마이너스 Y로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요 유도 전류 문제도 좀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이제 운동량 보존 문제인데 오답률이 한 66% 정도로 66.4% 정도로 오답률이 꽤 높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운동량 보존 문제가 유형이 뭔가 조금 특이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특이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B, C를 향해 운동을 한다. 그래서 나는 가의 순간부터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A가 4t일 때 그리고 14t일 때 속력이 바뀌는 걸 보니 이때 뭔가 다른 물체들과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의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6t일 때 B와 C가 충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를 바로 해석하기가 불편하니 또 표를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와 C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질량은 A는 2m, B는 m, C는 4m이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0일 때는 0초일 때는 0초부터 시작해서 A는 3v, B는 0, C는 0이니까 충돌 전에 이 세 물체 계의 운동량의 합이 6mv라고 되어 있죠. 6mv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4t일 때 A와 B가 충돌했으니까 4t일 때 A와 B가 충돌했으니 A는 V가 되었고 그죠? A는 V가 되었고 그러면은 B는 얼마가 되었을 것이냐? B는 이때 2mv니까 B는 4v가 되었겠죠. 그죠? 그리고 C는 정지에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운동량의 합이 6mv가 되죠. 그 다음에 4t일 때부터 보면은 A는 6t일 때 이제 B와 C가 충돌을 하는데 A는 그때도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냥 V겠죠. 그죠? V고 B와 C는 VB,
V, C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MVB 더하기 4M VC가 6MV라는 값이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VB 플러스 4VC는 6V 이렇게 VB 플러스 4VC는 6V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4T일 때 이때 충돌을 했는데 A가 B한테 부딪히면 A는 조금 느려지고 B는 빨라졌겠죠. 그리고 B와 C가 부딪히고 B가 느려지고 C는 빨라지면 그때 그 와중에 A는 이미 오고 있었으니까 A와 B가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C는 그냥 원래 그냥 자기 속력대로 갔을 것이고 A는 얼마로 갔다는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요 식 하나를 얻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보통 운동량 보존 문제에서 뭐 두 물체 사이에 거리를 준다든지 혹은 다른 정보를 주는데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줬으니까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A가 3V로 4T만큼 왔을 때 B랑 부딪혔으니까 이 사이의 거리가 12VT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가 C와 부딪힐 때 동안 B가 C와 부딪히고 그리고 또 A랑 부딪힐 때까지 A는 얼마의 거리를 갔냐 10t 동안 V만큼 갔으니까 A가 10VT만큼 운동을 한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A가 10VT만큼 운동을 하고 A가 여기서 어떤 일정한 거리까지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B는 그죠? B는 4V로 B는 4V의 속력으로 2T만큼 갔다가 그리고 VB의 속력으로 얼마만큼 갔을까요? VB의 속력으로 8T만큼 갔겠죠. 그죠? 얘가 10초 동안 A가 10초 동안 운동하는데 B는 그 사이에 2초 동안 갔다가 C랑 부딪히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속력으로 10t 동안 8t 동안 움직여져요. 8t 동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단순히 부딪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그래프를 활용해 속력 시간 그래프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이동을 했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2VT가 8VBT니까 이 VB가 사실은 4분의 1V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가 4분의 1V만큼 갔구나. C랑 부딪히면서 4분의 1V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 4분의 1V 넣으면 4분의 1V를 넣으면 얘는 4분의 24니까 얘가 4분의 1V를 넣으면 그렇죠. 4분의 1V를 넣으면 4VC가 얼마가 되죠? 얘가 2mV니까 여기 6mV가 아니라 4mV가 되죠. 4mV. 그러면 얘가 4분의 16이니까 얘는 4분의 15. 그래서 VC가 16분의 15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원래 운동량 보존 문제에서 충돌을 했다고 해서 충돌을 하면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정보 그리고 뭐 그 사이의 거리를 알려준다든지 혹은 사이 거리와 시간을 통해서 상대 속력을 알 수 있는 상대 속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 A와 B가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까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많이 생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 19번도 제가
문제가 좀 특이하다고 했는데 연력학 문제치고 뭔가 유형이 특이한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답률이 64.4%입니다. 열 효율이 4분의 1인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서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A에서 B 과정과 C에서 D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흡수 또는 방출이 CBQ0고 C에서 D는 그냥 Q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태 변화와 Q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Q 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데 정말 처음에 이 문제를 보면 정말 당황스럽죠.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뭐 A, B, B, C, C, D, D, A 한 다음에 Q는 기체가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거나 외부에 일을 한다 이 정보로 표를 만들어서 채우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이 문제는 표를 만들어서 단순히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총평 때 말씀드렸던 기본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열 효율이 받은 열량 대비해서 얼만큼 일을 했냐 이게 이제 열 효율인데 근데 요 값이 4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A에서 B 과정이 우리가 항상 A에서 B 과정이라 하면은 항상 뭔가 열을 흡수하는 거라고 이렇게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선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12Q0가 이 열 효율의 식에서 Q1인지 흡수한 열량인지 Q2인지 방출한 열량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하나는 9Q0 다른 하나는 12Q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집어 넣었을 때 만약에 흡수하는 게 12Q라면 얘가 12Q0라면 그러면 방출하는 이 Q는 9Q0가 되어야 12분의 3, 4분의 1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만약에 얘가 12Q0였다면 이 Q가 16Q0가 되어야 16분의 4 해서 4분의 1이 될 수 있었을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냐? 만약에 얘가 9Q0면 CD 과정이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얘가 16Q0면 CD 과정이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Q가 9Q0이면 어떻게 됩니까? CD 과정이 방출하는 과정이어야 되니까 얘 여기서 흡수, CD에서 방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억은 타당하고 니은은 얘가 9Q0인데 CD가 CD에서 흡수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9Q0면 CD에서 방출을 해야지 열 효율이 4분의 1이 되니까 니은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디귿이 Q가 16Q0이면 이때는 CD 과정이 흡수를 하는 과정이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CD가 흡수고 AD가 방출, AB가 방출이니까 디귿도 적절한 예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번 기억, 디귿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어떤 뭔가 기교를 부려서 어떤 특정한 문제풀이법을 알아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 열 효율의 정의를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냐 요걸로 좀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를 채워서 푼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계산량도 많고 뭔가 기계적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신유형을 봤을 때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죠. 무슨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기본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구나. 시험장에 그 시험 시간 동안 이거를 제대로 떠올리지 못해서 풀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벌써 마지막이 되었는데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가와 같이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는 수평한 기준선 P를 속력 5V로 지나고 물체 B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다. 나는 가 이후 A와 B가 충돌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력 2V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small m, 3 small m이다. A가 마찰 구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나 이후 A, B는 각각 P를 속력 VA 그리고 3V로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지문에서 줄글에서 정보들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나타내 보면 얘가 2V로 출발해서 나중에 3V로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중력만 받으면 그러면 2분의 1에 3m의 2V의 제곱 4V 제곱은 요 값이 여기다가 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mgh가 값이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이 2분의 1에 m의 3m의 3v 제곱 9v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EMGH는 EMGH는 12, 27, 15 MV 제곱 이렇게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얘가 3mgh입니다. 3mgh니까 3mgh니까 6mgh가 15mv 제곱이니 3으로 약분하면 EMGH는 5mv 제곱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얘가 내려왔을 때 이 VA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얘가 올라가서 충돌을 했을 때 그죠? 운동량이 보존이 됐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6mv 왼쪽으로 2mv니까 오른쪽으로 4mv만큼의 운동량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질량이 m이니 여기 올라왔을 때 4v로 충돌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에 m의 5v의 제곱 25v의 제곱에 얘가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렸거든요. 이것이 mgh 더하기 2분의 1에 m의 4v의 제곱 16v의 제곱 이렇게 됐다고 하면 되겠죠. 16v 제곱. 그러면 얘를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2분의 5 mv 제곱을 넣어서 계산하면 이 제로가 얼마가 나오냐? 이 제로가 2mv 제곱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겠죠. 2mv 제곱.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를 계산해 본다면 2분의 1의 m의 2v 제곱 4v 제곱 더하기 mgh인데 여기서 마찰 구간 지나면서 에너지가 이 제로만큼 까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이 제로는 2분의 1의 m의 V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MGH가 2분의 5 V제곱이니까 2분의 5, 2분의 4, 그럼 2분의 9 그리고 얘가 2MV 제곱이니까 2분의 9에서 빼기 2분의 4 하면 2분의 5 MV 제곱이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5 M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VA는 루트 5V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가 루트 5V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였는데 뭔가 그 전에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산성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량 보존 이런 개념들을 다 한 번에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냈었는데 이번 문제는 단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를 하면 되는 그런 문제여서
20번 문제치고는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그런 18번이나 19번 같은 특이한 유형의 문제들, 내가 개념을 잘 알고 있었나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11번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학력평가에서는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정부의 수능 출제 기조에 맞춰서 초고난도 문항보다는 이렇게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세세하게 생각을 하면서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음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4월 학력평가가 이제 5월에 치러지니까 5월 학력평가 해설 때 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